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1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 전화 주셨는데요. 2부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움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스피드 문자 상담 저희가 쉬는 동안 대표님과 한 분 한 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스피드 문자 상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문자까지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2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분이시죠.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주 대표님 함께 하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2부에서도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수 있는 비법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많은 문자도 도착해 있는데요, 대표님. 문자부터 얼만큼 많이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문자들 많이들 지금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첫 번째,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부터 한번 먼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망원동 396의 47번지 3룸 빌라와 합정동 390, 망원동 매수하는 것 전망이 어떤지, 망원동과 합정동 지역의 3룸 빌라 그 매수가 어떤지 이렇게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망원동 합정동 지역, 망원동 지역이나 합정동 지역은 한강변 라인 쪽이면서도 한강 르네상스 때 개발에 대한 이슈도 많았던 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망원동과 합정동 지역의 개발이 더디게 된 이유는 홍대라든지 연남동이라든지 망리단길처럼 이런 상권들이 활성화되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한 겁니다. 결국은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에는 이런 권리가액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건설사들이 이런 시공을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재개발로서의 이익을 가져가는 게 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비싼 지역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좀 더디고 좀 사업 시행이 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정동, 망원동 지역 한강변 나이고 좋은 자리임인데도 불구하고 토지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들이 그런 개발에 좀 제한으로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의 이슈를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희경주공과 상계주공 10단지 두 곳 중 향후 전망이 좋은 것은 추천드립니다. 지금 내용이 적혀 있지 않는데요. 거주인지 투자인지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희경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주 목적의 아파트고 상계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주도 하지만 30년 차가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바라보는 앞으로 개발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또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목적이 좀 강하다라고 하면 상계주공으로 가시는 게 당연히 맞고 거주의 목적이 맞다라고 하면 희경주공 좀 더 새 아파트에 가고 싶다 하라고 하면 희경주공이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의 광신 프로그레스 리버브 그 분양받았는데 높은 분양가를 향후 전망과 혹은 혼인신고하지 않은 신혼부부인데 추 와이프 명의 청약이 당첨된다면 안양집을 매도 인서울 하면 이게 나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하나씩 보면 광신 프로그레스 리버뷰 우리 안양 메가트리아 아래쪽에 우리 이번에 재건축을 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분양가 자체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5억대에서 8억대 정도 되는 분양가가 좀 높았던 지역인데 그에 비해서 경쟁률은 조금 높았었죠. 그게 아마 당첨돼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망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양 지역은 안양동 같은 경우는 이런 앞으로 안양 그 복합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양 지역의 또 재개발이라든지 진흥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노후됐던 안양 지역이 좀 다시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안양의 주 지역은 평촌 지역의 학군이라든지 인덕원 지역의 교통의 중심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눈치를 보면서도 좀 움직일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 왜냐 평촌이라든지 인덕원 지역의 아파트가 강세를 이루다 보니까 그 가격들에 반대적으로 반사이익적으로 안양역 주변 지역이 계속해서 가격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와이프 명의 뭐 청약이 당첨되면 뭐 매도 후에 갈아탄 당연히 서울 지역으로 갈아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혼인 신고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아내분 혼자 명의의 청약인데 청약 가점제 서울은 가점제로 실시하는데 그게 당첨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첨된다면 당연히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왕길동의 검단자 1단지 34평 소유 중입니다. 10년째 실거주 중인데 매매하려니 아직도 분양가보다 못 미쳐 기다려야 할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곳으로 나와야 할지 궁금합니다. 매매 후 시흥이나 광명 쪽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더 보태더라도 추천 매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자, 왕길동 검단자 인천 지하철 왕길역 바로 앞쪽에 있는 자이 아파트이죠. 아마 거주 중인 것 같은데 가격이 아마 오르지 않을 겁니다.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지의 공급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뭐 굳이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나올 이유는 없다. 왜냐? 검단 지역의 입주 물량들이 물량의 가치이긴 하지만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길역은 지하철 인천 지하철 좀 끝에 있지만 그래도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 부분은 걱정을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자금력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갈아타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대로 조금 더 보유하셔도 무방하다. 하지만 갈아타실 때는 꼭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적극적인 부분들 좀 꼼꼼하게 체크 이후에 좀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새뜸마을 메이저시티 5단지 2-2구역이죠. 2권역 구역이죠. 3년째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과 매도 시기, 그 매도 5억대로 서울 갈아타기 지역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셨는데요. 2권역 같은 경우는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가격대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죠. 그래서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는 매매가 상승 지역은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가 아니라 혹시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좀 매도하시고 인서울 쪽 갈아타기 전략 나쁘지 않다. 하지만 거주 중이라고 하면 뭐 좀 더 보유하셔도 부방하다. 투자 말 그대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최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어디로 틀지 모르는 시대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큰 부동산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세종시의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는 것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동역 레미안 팰리스와 풍납동 시티극동 아파트 중 어느 걸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뭐 매수 목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레미안 팰리스 같은 경우는 17년도 신축 주상복합입니다. 그리고 시티극동 아파트는 조금 연차는 되지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와 강동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거주의 목적이라고 하면 레미안 팰리스로 가는 게 당연히 맞고 가격 상승률을 또 레미안 팰리스가 조금 더 좋을 거다. 시티극동 아파트가 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가격대로 따졌을 때는 레미안 팰리스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후에 문자 상담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주 목요일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스피드 문자 상담 2부 문 열자마자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2부 끝날 때까지도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크리스마스 전에 좀 빠르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계속해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후에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차곡차곡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 또 전화 주고 계세요.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 전화 상담이나 1:1 상담 예약 같은 번호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2부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는 그 청라에 살고 있고요. 네. 청라 한양수양 레이크블루 아파트 26평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주 중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그 한양수양 레이크블루 아파트 34평으로 네, 평수 갈아타려고 높이시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호수뷰 나오는 아파트랑 네. 이제 호수뷰가 안 나오고 저기 영종도 바다가 보이는 뷰 아파트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갈아타게 할 때 이게 뭐 한 1억 5천에서 거의 많게는 4억 정도 막 차이 나고 그래서 그냥 네. 단지 내 저기 바다 보이는 쪽으로 그냥 좀 싸게 해서 갈지 아니면 좀 투자를 좀 더 하더라도 많이 대출을 받더라도 호수 뷰로 가는 게 나을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청라 한양 수자인 레이크블루에 거주 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34평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옮길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처로 갈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양 수자인 아파트에서 네, 네. 26평에서 34평으로 갈아타기를 할 예정인데 바다뷰랑 호수뷰랑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네, 좀 많이 차이 나네요. 네. 지금 갈아타기 하는 목적은 뭐세요? 26평에서 지금 네. 같은 아파트 26평에서 34평으로 갈아타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평수가 좀 작아서 그런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제 추후 저희가 이제 뭐 26평이든 34평이든 많이 값이 올랐는데 네. 이제 전철이 생기거나 시티타워 생기고 하면 네. 그 오를 때 아무래도 34평이 더 많이 오를 것 같고 해서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서 평수에 대한 그래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떤가요? 평수가 좀 작은 거에 대한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가격의 지금- 투자성만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애도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지금 당장 막 급하게 평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놔야.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26평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우리가 34평으로 갈아타기를 하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호수뷰, 뭐 청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수뷰, 시티타워 호수뷰가 뭐 그거니까 호수뷰 자체가 이제 가격대가 높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청라 지역은 우리 5권역으로 6권역으로 나누는데 우리 6권역 지역이잖아요. 이 네, 6권역 지역이 한양 수자인 빼고 나머지 지역에는 대형 평수들이 많아요. 청라 지역에는. 네, 네. 이 대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중소형, 그러니까 중형형 아파트가 공급 자체가 청라 지역 전체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최근에 20평대 공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4, 50평대는 공급이 안 되고 20평대는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청라 지역은 좀 틀리게 20평대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면 이 뷰가 아니라 34평 일반적인 가격대, 일반적인 평균 가격대 있죠? 네, 네. 평균 가격대랑 26평 평균 가격대랑 가격 갭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뷰라든지 특성 있는 그 부분들 빼고 일반적인 26평 평균 가액과 34평 평균 가액을 따지면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가격 차이가. 그리고 네. 26평대가 전세금이 높다 보니까 투자금 자체는 34평이나 26평이나 투자금은 거의 차이 안 나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매도자 입장이잖아요. 보유 중이니까. 네, 맞습니다. 내 부동산의 가치는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돼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때 뭐 층수, 뷰, 그리고 내가 평형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지하철 역세권 여러 가지도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학구 6구역의 학군을 따져보자고 6구역은 고등학교는 없죠. 네, 아직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청라자이라든지 위쪽에 보면 1구역, 2구역 쪽에는 중고등학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평수들은 이쪽으로 밀려 있을 거고 우리 쪽에서는 고등학교로 보내기 전까지 거주를 하는 지역이라고 보면 소형 평수, 중형 평수가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쪽에서는. 네,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의 선호도는 30평대보다 20평대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을 거다. 그러면 내가 매도가 좀 더 쉬울 거다. 매도가 쉽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 팔고 이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아파트를 가더라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아마 네, 지금 맞아요. 부동산 가셔갖고 20평대랑 30평대랑 매물 물량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마 20평대는 지금이라도 판다라고 하면 쉽게 팔 수 있지만 30평대는 물량 자체가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몸집을 키워야 되고 내가 거주할 때 불편해서 30평대, 40평대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고 하면 26평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뷰 제외하고도 좀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면 굳이 옮기시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자세한 상담, 다른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는 1대1 상담 참여 가능합니다. 선착순 30명만 받고 있고요. 원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피드 문자 상담, 전화 상담 이후에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돼요. 저희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세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문의드렸던 건인데 네. 이제 다른 쪽으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문의드렸거든요. 아, 네. 그 안산 그 중앙역에 네. 구축 아파트 지금 매수에 대해서 좀 문의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중앙역의 어떤 아파트일까요? 주공 아파트 7단지, 9단지요. 아, 7단지, 9단지요?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실거주 5년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5년 동안 실거주 계획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또 시세 차익 볼 수 있으면 좋고 해서 네네네. 안산시 중앙역에 있는 주공 7단지 아파트 지금 시기에 매수해도 괜찮을지 저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중앙역 위쪽에 고잔주공 7단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 성포역 옆에 있는 7단지하고 9단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제가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 그 고잔주공 7단지랑 중앙주공 9단지요. 중앙주공 9단지랑 둘 중에 하나를 매수하시려고 하는데 네네. 어떤 걸 매수할까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지금 네네. 거주할 예정이신 거고 네, 실거주할 생각이에요. 한 5년 정도. 5년 정도. 네네네. 5년 정도 실거주할 예정이면 우리 네네. 이 두 아파트는 네네. 중층 아파트예요,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중앙주공 아파트 5단지는 네네. 저층 아파트잖아요. 네네. 저층 아파트라서 지금 재건축 중이죠. 네네, 맞아요. 사업 시행인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맞죠? 네네. 근데 우리 그래가지고- 아파트는 네네. 중층 아파트다 보니까 뭐 당장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우리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네.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할 수는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그래요? 중층 아파트인데 아예 못하는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재건축은 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주변 시세가 네네. 좀 낮아요. 네, 맞아요. 낮기 때문에 재건축했을 때 분양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네네. 저층 아파트는 일반 분양이 많으니까 싸더라도 많이는 그러니까 물건이 많으니까 수익이 좀 네네. 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저층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우리 중앙역 주변 지역에 중앙역이나 성포역 주변 지역에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네네. 이제 여의도까지 30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고 주변 지역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변 시세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건축을 또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고민되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5년 정도는 내에는 그 것 부분이 아닐 같은데.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거주 목적으로 좀 노후주택을 네네. 5년 동안 거주하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주 예정, 투자,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 두 네네네. 아파트는 좀 네네.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주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라기보다는 네네. 거주와 투자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볼 아파트다. 결국은 신안산선이 24년도에 개통이 예정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뭐 1년 정도 늘어나면 25년이 될 거고 네네. 그럼 일단 신안산선이 개통될 때까지 5년이에요. 맞죠? 네, 맞아요. 이 이후에 이제 시세 반영이 되면서 6년에서 7년 정도는 있다가 이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지금 거주하는 거는 좀 안 맞죠? 차라리 그럴 거면 지하철 역세권 지역, 지금 현재 역세권 지역들 있죠? 네네. 그런 지역에 좀 거주 편한 아파트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인 투자 목적과 거주를 병행할 거면 매수하셔도 돼요. 매수할 거면 그러면- 7단지, 9단지 두 개가 있는데요. 네네네. 9단지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중앙역이 네네. 우리 요 성포역도 지하철 신안산선이지만
네네. 중앙역도 신안산선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는 수인선도 있죠. 네, 맞아요. 4호선도 있죠. 네네. 신안산선 생기면 트리플 역사권이에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둘 중에 간다고 하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주의 목적이 강하고 5년만 거주할 거고 5년 투자하고 또 매도할 예정이시라면 네네. 좀 주변 지역 지하철 역사권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 좀 네네. 높은 거 이런 거 선택하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혹시나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신다면은 7단지보다는 9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이렇게 방송 중에 연락 주시는 것도 좋지만 1대1 상담 조금 더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 저희가 같은 번호로 예약 도움 드리고 있어요.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느 네. 지역 고민 있으실까요? 아, 여기는 강동구 천호 1동에 있는 우성아파트인데요. 네. 아, 이게 지금 재건축 초기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제가 여기 한 20년 살았지만 이제 요즘에 본의 아니게들 뭐 이렇게 많이들 부동산 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재건축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그 재건축을 바라보며 분담금이 좀 부담이 되는데 네. 바라보고 재건축을 하면서 들어와서 살아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그 매도를 해서 네. 그냥 그 재건축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매도를 해서 나간다면은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러면 그런 게 시청자님 좀 여기 궁금해요. 거주 중은 아니신 거죠?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아, 거주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데 아, 이제 네. 나이들이 좀 60대 후반이 되다 보니 네. 아파트가 재건축이 지금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몇 년 뭐 이런 게 또 재건축 지금 그 초기 단계에서 이제 네. 완전히 되고 그다음에 또 공기가 있고 이런 네, 거를 볼 시청자님. 때 분담금에 대한 네. 그 부담금을 갖고 들어왔을 때 지금보다도 그 메리트가 좀 알겠습니다. 괜찮은지. 네. 그게 좀 대표님 지금 궁금합니다.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맞죠? 네, 좀 답답해요. 네, 천호 우성 아파트가 재건축이 참 오래 걸렸는데 네, 작년에 그 정비구역 지정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네. 시작을 하는데 안전진단 통과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 이유는 아까 재건축 재개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드리죠. 연계성. 네, 연계성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오른쪽 보면 고덕 주공이나 이런 지역들은 막 몇 단지들이 주공 몇 단지들이 합해갖고 막 재건축 재개발들을 하잖아요. 네, 뭐 한 해 지나면 또 입주하고 한 해 지나면 입주하고 이러는데 우리 주변 네. 지역은 그런 게 없어요, 맞죠? 네, 그리고 땅의 모양도 그렇고 주변 지역에 단독 다가구 저층 서민 밀집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네. 재개발들이 좀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서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되면서도 주변 지역의 조망권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라. 라는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15층 네, 600몇 가구밖에 못 들어와요. 맞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한 150 가구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추진이 뭐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이렇게 막 가야 돼요. 맞죠? 네, 맞아요. 근데 가는 단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단계 끝까지 가면 너무 멀지만 네, 요 단계 하나하나 단계마다 네, 가격은 상승을 해요. 네, 단계별로. 근데 네. 이제 정비구역 지정됐잖아요. 네, 지금 단계는 매도 타이밍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길게는 아니에요. 길게는 가져가지 마시고 완성될 때까지 가져가지는 마시고 네, 중간에 매도를 한번 하고 나오는 게 맞는데 네.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네, 지금 뭐 오래 거주하셨다 했잖아요, 아까. 네, 네, 오래 거주하셨으니 조금만 더 거주하셨다가 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때 한번 매도 네. 타이밍을 잡고 좀 그럼 한 단계면은 어떤 단계죠? 뭐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으로 넘어가는 단계 네, 정도라도 어느 정도 지금 정비구역만 지정됐지 우리끼리 어떻게 추진하자, 어떻게 진행하자, 이런 조합 설립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는 아직 없잖아요.
네네. 뭐 조합 설립 가더라도 이제 추진이 가서 조합 설립 가면 분담금 얼마 정도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아직- 그게 있죠. 예, 아직 아무것도 뭐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냥 정비구역만 지정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단계 외부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화장을 하면 그냥 좀 네. 꾸며야 되잖아요. 네네. 아직까지 꾸몄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 좀 더 꾸밀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업 추진을 네. 한다든지 이럴 때요. 네. 그래서 네. 한 단계만 더 진행됐다가 매도하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미 20년 넘게 거주 중이신데 좀 이왕이면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좀 추후에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지만 1대1 상담 직접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조금 더 명쾌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들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동산 고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뭐 최근 뭐 상황들 때문에 여의치 않는 상황들 때문에 물어볼 데가 없고 이런 상담을 받을 곳이 또 마땅치가 않으실 건데요. 특히 이제 뭐 이런 움직이기가 제한적인 사람들은 뭐 전화 상담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내년도 2021년도의 방향성을 대해서 좀 구체화돼 잡고 그렇게 미리 준비해서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걸 겁니다.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해서 좀 움직이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좀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21년도부터 바뀌는 제도들,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앞으로 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좀 내 부동산, 내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 많다, 그리고 직접적이다, 좀 간접적이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매도 전략을 취하거나 뭐 증여, 뭐 아니면 또 다시 또 매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설정하고 잡으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미리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면 성공의 뭐 첫걸음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2020년도 마감과 2021년도의 준비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1년 딱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전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어느 곳에 투자하면 괜찮을지 이러한 점들도 좋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 전화 주시면 예약 도움 드리면서 대표님을 통해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1대1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 저희 계속해서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만 진행되고요. 말 그대로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도 2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대표님께서도 지금 한 분 한 분 차곡차곡 쌓여있는 문자들 확인 중이신데요. 얼마나 많은 문자들 도착해 있을까요? 네, 문자가 뭐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또 보내주신 분들, 계속해서 보내주신 분들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집이 팔린 상태입니다. 그냥 전세로 살지 아니면 도봉구 창동 주공 19단지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면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셨는데, 집을 팔아서 지금 무주택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상태에서 지금 좀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좀 관망을 하다가 다시 매수를 할까, 지금 이제 거주를 하면서 매수를 할까, 이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살 때가 가장 싼 거다. 아마 부동산 지금 2년 전, 3년 전에도 같은 반복적인 실수들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그때 부동산 경기가 상승장이 한창 열리면서 부동산 곧 혹시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매도하고 전세로 2년을 거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가만 상승을 하고, 전세가 지금 전세를 나가야 되는데 전세값은 계속 더 올라가는 상태이죠. 근데 집값도 더 올라가서 이제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등락이란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젠간 오르면 내려가는 부분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거주의 목적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뭐 항상 우상한 곡선을 그린다고 하죠. 오르는 폭들은 2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만 떨어지는 폭은 그 폭보다는 훨씬 더 적게 미치는 부분들이 현상입니다. 그건 매도자의 입장에서 매도를 하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전세로 가시는 것보다는 매수하시라. 특히 창동주공 19단지는 재건축에 대한 호재를 가지고 창동 역세권 개발에 대한 호재까지도 가지고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라고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마석의 아파트 투자 여부를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셨는데, 남양주 마석의 아파트를 지금 투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근처에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양주 마석까지 보신 것 같은데, 저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남양주 마석 같은 경우 뭐 거주하시니까 그 지역을 보셨겠죠. 뭐 타 지역에서 그 지역까지 가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석 지역에 업무지구가 있나요? 뭐 수요를 끌어들일 만한 호재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뭐 개발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 지역의 가격 상승에 의한 경춘선, 경의중앙선에 따른 지하철만 있는 겁니다. 경전철만 있는 겁니다. 그게 가격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지금 생기는 역도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수요를 끌어들일 만한 호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투자에서는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양시 삼성동 128-292 다세대 빌라 매수 고민 중인데 향후 지역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곳이 재개발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매수 고민 중이신데 뭐 매수하려는 목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거주이신지 투자인지, 뭐 삼성동의 아파트가 가격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을 고민 중이라는 것은 다세대 주택을 뭐 거주하려고 고민 중이라면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매수하셔야 되겠죠. 근데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매수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동은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근데 벌써 재개발을 얘기하는 거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지역은 개발의 이슈는 없고 주변 지역의 가격으로 인한 그 가격 편차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업무타운이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만큼 수요가 더 들어올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변 지역의 행신이라든지 화정이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아파트 대단지에 들어가면 같은 가격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 다세대주택 거주 투자 목적으로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강동구 명일동 우성아파트 매도 또는 보유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지금 그 보유 중이신 것 같습니다. 명일동 우성아파트 뭐 결국은 계속 보유하셔야 합니다. 강동구 자체는 뭐 강남 4구로서 핵심 지역으로서 점점 커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고독 비즈밸리의 업무지구까지 생기게 되면 그런 업무지구에 따른 부분,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서 강동구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강동구 전체의 집값들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독 같은 경우 34평형들이 보통 지금 17억까지 올라 있죠. 그만큼 가격대들이 올라가면서 주변 지역의 기존 아파트들, 그리고 또 재건축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그 연동성을 이루면서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동구의 이미지들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그래서 강동구 지역 아파트, 우성 아파트 특히 보유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남 은행 이동 가로 정비 가능 지구 빌라를 매수하려고 합니다라고 보내셨는데요.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6m 도로 양쪽으로 있는 지역에 블럭형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단점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재개발지는 단지 수가 크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지 수에 비해서 같은 지역의 아파트를 짓더라도 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지면 아파트 가격 편차가 생깁니다. 그만큼 아파트의 가격 편차들이 결국은 이런 개발의 처음 시작점에서 어느 정도 갈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이라 가격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빌라의 매수 가격도 많이 차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 금액이라고 하면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 이후에 문자 상담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제 문자 상담은 계속 체크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요일만 특별하게 진행되는 스피드 문자 상담 2번째 진행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 도움 드렸고요.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전화 상담 이후에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 임대주택 사업자인데요. 이번에 자동 말소가 되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강명시 강명동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하고 네. 수원 영통구 한골마을 네. 중앙아파트 1단지가 자동 말소되어 가지고 아, 네. 지금 세입자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 내년에 만기인데 이거를 매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전세 갱신을 하면은 또 한 2년 더 후에 또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내년에 물건 다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 3년 후에 해야 되는지 향후 전망이 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물건 다 전세를 주고 계신 건가요? 네네. 아, 네. 광명동의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 말씀 주셨고 수원 영통동에 있는 황골마을 주공 1단지 두 가지 네. 물건 계속해서 뭐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전세 만기 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파트가 두 채네요. 광명의 월드 네. 메리디앙이랑 예. 지금 황골마을 주공 1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영통동 한골주공 1단지 청명역 앞에 있는 거. 예예. 네. 한골주공 아파트. 네, 한골주공 1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청명역 예. 분당선 청명역 앞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예예. 저 두 아파트를 지금 보유 중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인 거예요? 두 아파트 다? 예. 임대사업 둘다 이제 오래됐어요. 기간이 다 돼서 자동 말소가 된 거예요? 자동 말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단기 다른 임대했다가 거주주택도 이제 있잖아요. 준공을 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수가 좀 많으시겠네. 네. 그럼 지금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이제 6월달 이후에 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은 있는데 이게 이제 투자성은 어떤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자, 네. 하나씩 볼게요. 한골마을 주공 1단지는 네. 우리 이거 갭 투자하기 참 좋은 아파트예요, 맞죠? 네. 전세가가 높잖아요. 네네. 전세가가 높은데 전세가 대비했을 때 전세가율, 그러니까 전세가율은 좋은데 좋다는 것은 뭐냐면 매매가는 안 올랐어요, 맞죠? 네. 매매가는 전세가율 올라가는 만큼 그렇게 막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 이유는 우리 수원의 특징을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지금 최근에 가장 핫 이슈잖아요. 네. 매교역 주변 지역의 재개발이라든지 이 신분당선, 광교에서 내려오는 호매실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라인이라든지 신분당선 라인이나 재개발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동탄이라든지 이런 신규 아파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수원에서 가격을 끌고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이런 종류의 아파트는 아니죠. 네. 그리고 그 지역과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분당선이 지하철 역세권이고 학교도 끼고 있잖아요. 단지가. 그래서 네. 전세가는 좋은데 이런 매매가 상승은 좀 더딜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매도하시는 게 한골마을은 매도하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한골마을을 좀 매도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지금 두 번째로 본 아파트가 광명 월드 메리디앙. 네. 지금 광명 아래쪽에 광명 사거리에서 아래쪽에 있는 광명 월드 메리디앙 아파트인데 네. 월드 메리디앙 아파트는 우리 주변 지역의 광명 재개발로 있는 이주 수요들이 발생을 하죠. 네. 이주 수요들이 갈 곳은 한진타운, 메르디앙, 에버빌, 해모루 이런 아파트 몇 채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최근에 이제 전세가 상승이 결국은 이렇게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가격들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 아파트는 주변 지역의 신규 아파트가 생성되게 되면 신규 아파트 가격들이 끌고 가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들도 같이 밀어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가격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 월드 메리디앙은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황골마을은 매도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간결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광명동에 있는 물건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통동 물건은 지금 시기에 한번 매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세요? 아, 네. 제가 신길동에 있는 우성 3차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네. 또 한 개의 아파트가 더 있는데 네. 그 하남 미사지구의 28단지 골드센트럴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두 개를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지 네, 아니면 알겠습니다. 두 개를 다 정리하고 네. 제가 여의도역에 있는 미성 아파트를 지금 하나를 더 보고 있어요. 아, 네. 근데 두 개를 정리하면 미성 아파트를 구매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의도 미성 아파트 매수하기 전에 앞서서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우성 3차 아파트랑 그다음에 하남 미사에 있는 골든 센트로 물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신길우성 3차인가요? 네, 맞아요. 지금 신길우성 3차랑 지금 하남 미사의 골든 센트를 네. 지금 미사역 바로 역세권 아파트잖아요. 네. 역세권 아파트 지금 두 채를 보유 중이신데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남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하남 미사에서 거주 중이신 거고. 네, 그러면 그 신길우성 아파트는 현재 월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증여를 주신 겁니다. 그냥. 어머님이 증여 받으신 거예요? 네. 증여 받으신 7년 지는 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7년 전에요? 네. 지금 7년 전에 증여를 받았고 지금 하남 미사 쪽에는 본인이 거주 중이신 거고 2주택이기 때문에 세금 부분도 좀 걱정이 될 거고 그래서 네. 여의도 미성 아파트로 1주택으로 갈아타기를 좀 고민 중이신 거고 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아파트를 둘 다 나쁘지 않는 아파트 둘 다 보유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두 개에 대한 이제 6월달 이후부터는 보유세 부분이 나올 거예요. 두 아파트면. 네. 2주택은 보유세 부분에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두 아파트 다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신길우성 아파트는 우리 3차는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네. 지금 현재 안전진단 준비 중에 네, 있습니다. 안전진단 준비를 하고 4월 달에 안전진단 넣었고 이제 그거 통과되면 정밀 안전진단 들어가는 재건축 아파트예요. 근데 네. 우리 신길우성 2차가 재건축을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3차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신안산선이 생기면 우린 도로 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레미안 에스티움처럼 도로 앞에다가 연도형 상가를 놓을 수 있어요. 연도형 상가는 뭐냐면 우리 길가에다가 아파트 올라가고 밑에다가 연도형 상가를 쭉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럼 주변 여건이나 상권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장점들도 분명히 있고 뭐 지금 당장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재건축의 과정들이 올라가면서 우리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도 충분히 매도할 수 있거든요. 가격의 상승 부분 보고 그래서 지금 보유세 부분 너무 뭐 부담이 안 된다. 당장 부담돼서 이거는 팔아야 된다. 이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생활이 안 될 정도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두 개 합해도 보유세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정밀 안전진단까지는 충분히 보고 가셔도 된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고 하남 미사 같은 거는 지금 거주 중이잖아요. 네. 이걸 팔아서 신길우성 3차에다가 거주하기가 좀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구축 아파트다 보니 구축 아파트고 뭐 하남 미사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기가 직장이 뭐 강남 쪽이나 천옥 강동 쪽이라고 하면 다시 가기도 힘들기 때고 미사역 역세권 아파트로 이제 바뀐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 고덕 비지밸리라든지 고덕역의 고덕의 그라시움이라든지 아파트가 34평형들이 지금 17억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고덕의 강동구의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 하남 미사의 아파트는 연동해서 올라요. 가격의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래서 고덕 미사의 고덕이 가격이 계속 오르면 미사에도 가격이 따라 오르니까요. 고덕 가격대가 계속 좋기 때문에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남아 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시고요. 빠르게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한강로 3가에 네. 자이 에클라트 오피스텔 갖고 있거든요. 네. 예, 68제곱미터 보유 중인데요. 네. 예, 향후 전망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한강로 3가 용산구에 있는 자이 에클라트 말씀 주셨어요. 네네. 향후 전망 빠르게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한강차이 에클라트 이거 오피스텔이죠? 네네. 오피스텔 지금 언제 매수하셨어요?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잘 안 들려서요. 매수를 언제 하신 거예요? 아, 2018년도 4월에 했어요. 18년도? 네네. 지금 월세 받고 계세요? 아니, 그냥 전세로 갖고 있거든요. 전세로 가지고 계세요? 네네. 지금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저는- 정비장 바로 옆에 네. 있어가지고. 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근데 국제업무지구 옆에 있는 거 그게 다예요. 아,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 단기적으로 네. 투자의 목적,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네. 좀 장기적인 투자를 가야 되는 물건이에요. 네. 장기적인 투자. 자, 그 이유 한번 볼게요. 용산 우리 다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네. 용산하면 우리 누구나 다 좋은 지역인 거 알아요. 맞죠? 네. 근데 용산 중에서도 우리 오피스텔 가격들이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 예. 2년 동안 우리 오피스텔 많이 안 올랐죠. 네. 근데 다른 지역 뭐 원효로 다른 지역에는 많이 오른 지역도 있어요. 맞죠? 근데 네. 용산 지역은 그만큼 개발이라는 이슈가 많은 지역이에요. 뭐 국제업무지구, 역개발, 뭐 재개발 여러 가지 개발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에 따라서 우리가 용산을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투자들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오피스텔에 네.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직접적으로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월세 수익을 바랄 거 아니에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예, 예. 우리는 역세권도 아니죠. 네, 좀 걸어야 돼요. 업무타운도 아니죠. 그렇죠. 업무용이 생긴다고 했었죠. 주변에 대학교도 없죠. 네. 그럼 수요가 없잖아요. 월세를 받을 수요가. 그러면 업무타운 생긴다고 했죠. 네. 국제업무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5년, 10년 앞으로 이 정도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돼야 우리 수요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네. 오피스텔까지 노후도가 생기게 계속 보유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 장기적으로 내가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투자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적합한 물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네, 볼 때는 지금 제라면 네. 이거 매도하시고 네. 용산 지역에도 충분히 가격이 상승할 만한 투자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다들 용산 지역에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네. 내가 물건을 좋은 걸 볼 것이냐, 그리고 네. 네. 내가 개발에 대한 이익을 보는 지역인가 아닌가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좀 네. 물건만 보고 좀 매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시고 용산 네. 지역에서도 좀 중요 입지 그리고 내가 개발의 이익을 직접 볼 수 있는 지역들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 네.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를 좀 하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고 매수하시기 전에는 꼭 한번 다시 전화 주셔서 네. 매수 여부를 좀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해서요. 네, 가격은 저렴해요. 저렴하면 네. 저렴한 이유가 있잖아요. 가격대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가격이 높다고 해서 높은 걸 못 사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샀는데 저렴한 그 네.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사고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나는. 별로 투자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계속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내가 보유하면서 금액은 얼마 안 들지만 내 그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쓰면서 부담해야 되는 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도하시고 전략을 좀 정하는 게 맞고 전략 전에는 꼭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러한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대표님께서 1대1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깊은 고민이 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예약 빠르게 도움 드릴게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나누는 게 가능하고요. 선착순 30명 받고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내에 전화 주시거나 끝난 후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예약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 과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